말씀해 주시고 이사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 방송 강남이 장수희라고 알고 있는데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성거 후보님은 계속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열심히 제주의 그 인공원천이라든지 물류, 해양, 교통 관련해서 기여를 많이 한 걸 제가 눈으로 서울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지역 대표로서 이제 가게 된다면 예산이나 정책, 청년 지금까지 하는 달리 좀 더 그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어 기대를 하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을 해왔고요.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약 100일 이상 장관 직무대행으로 국무회의를 참여하면서 여러 부처 장관님들과 일정을 논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49개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정책, 예산, 또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연히 법률과 관련해서 이 모든 힘을 결집해서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문제는 김은석 기자입니다. 현재 서귀포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지난 며칠간 성산에서부터 대전까지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농업과 관련해서 가격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농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수축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씩 모색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그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리 이동건 기자인데요. 그 지역 정서상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내려오시게 됐다. 좀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한 입장, 아니면 그런 분들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지 계획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귀포에서 나오고 자랐습니다. 대학 입학을 하면서 육지로 나갔습니다만 제 부모님, 형제분, 친구들, 선후배 다 여기 계시고요.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현장을 자주 찾아뵙고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시민분 더 많이 말씀을 듣고 경청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이 찾아지면 제주도정, 또 중앙정부, 의회 잘 연결해서 그 문제를 해나가는데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발휘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께 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MBC 관계인데요. 뭐 아까 기자회견문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2공항과 관련해서 일단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대해서는 뭐 찬성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이게 갈등도 오래됐고 지금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보면 주민투표에 대한 찬성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있어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수안이 제출이 되면 이제 제주도의 시간이라고도 어떤 분은 표현을 하시던데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고 또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민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들을 거냐 하는 부분도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주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서귀포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법과 절차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기 제주도정과 또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논의하면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개인적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시민들 좀 만나신 자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민투표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공론조사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 가장 우리 제주도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될 것인지도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드슈바딱한 고재일 기자라고 합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이런 거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2년간 중앙정부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은 경험도 쌓았고 또 이 행정에 대한 또 국회 업무와 관련돼서 나름대로의 역량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처와 일을 해왔고 또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르치워진 서귀포를 위해서 한번 발휘를 해보겠다. 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위성군 도지사 후보하고 어떤 교감이라든가 이런 언질 같은 거 있으셨습니까? 당에서 영입 제의가 있었고요. 저도 뭐 아시다시피 평생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고심 끝에 당의 영입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당과 위성군 도지사 후보 간에 의사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님은 직접적인 어떤 교감은 없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것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없으면 맞춰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